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관련주들이 미국장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보시다시피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낙폭이 지금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이 우라늄을 가공하고 농축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5% 떨어지면서 종가를 마이너스 13%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소폭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오클로 자체는 지금 종가를 마이너스 1% 정도로 지켜주면서 아직까지는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구간이었던 넥라인에서 반등을 시도해주면서 지금 21선과 5일선 위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도 조금 안 좋았고, 또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냐면은 이런 내용의 이슈가 또 터져 나왔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짚어드리면서, 실상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안 좋았고 이런 내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날 좀 현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잘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고 지겹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즉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수익을 맛보시길 바라면서, 지금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겠지만 파이팅 해서 한 번씩 다 이겨내 보시죠 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개인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많은 개인분들한테 유튜브가 노출을 시켜봐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다같이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어떤 내용의 기사였길래 도대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국정과제 채택이라고 하면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 모색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수주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I와 에너지 정책이 줄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특히 정부가 강조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체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상풍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 항만 조성, 그리고 영농형 수상 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아리백 산단으로 지역균형 성장 지원 내용의,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탈원전 딛고 날았다라고 하면서 SMR 플러스 해상풍력 투트랙 전략 성공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예전에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화력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의 부활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으며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원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해상풍력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이자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사로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사실 뭐 악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원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해외 시장 공략이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이제 연내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해도 우리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그렇게까지 악재로 해석될 만한 기사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오늘 주가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1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주들이 하락을 전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자리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딱 발사대 위에서 최근에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땐 마치 에코프로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에코프로의 이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에코프로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2차 파동 나오기 이전에 전고점을 한번 물량을 테스트해주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다음에 찍고 돌아 나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로 따지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아래 구간 있죠. 이렇게 아래 구간, 요런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방어력이 견고한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지 않으면서, 하회만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말아 올려버리면서 옆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번 고점을 찍고 최근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틀 정도를 체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전에 에코프로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시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그렸다가 터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요걸 바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는데, 컵앤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커피잔 같은 데다 마실 때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해 보셨을 텐데, 요걸 이제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요, 이런 어떤 컵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핸들이 나와주면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딱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 정도에서 잘 버티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복적으로 짚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팀코리아의 수주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는 달로 간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이 달로 어떤 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MR 관련 종목들이 원자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불거지면서 미국장에서 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달에는 사실 엄청나게 광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이거 내용은 빼놓도록 하고, 달에다가 어떤 기지를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이 SMR, 그러니까 원자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력을 충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어떤 나라가 수주를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베트남, 튀르키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팀코리아의 성과 내용, 발바쁘게 움직이고 다니는 내용은 갑자기 어느 날 쏟아져 나오면서 계약 체결 선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자체의 그런 계약 체결 내용도 여러분들 베트남 쪽 해서 오몬사, 가스복합 발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힘든 내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 외에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꽤나 많은 대형 종목들이 이걸 활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모멘텀으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MSCI에 편입이 되냐 마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MSCI의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두산이라고 하는 지주사가 이걸 활용해서 상승 흐름을 연출했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이제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MSCI 테마에 편승을 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엔캠이라는 종목도 MSCI 테마를 활용하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올리는 구간에서부터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이거는 반복적으로 MSCI를 활용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뚫고 날아가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면서 MSCI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이런 고점을 여기서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습니까? 4월 8일 날 찍었다라는 말씀인데, 딱 이 구간에 들면서부터 시작해서 MSCI에 대한 테마가 불거졌다라는 말씀이고, 이 4월 8일 날 고점을 찍은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5월 MSCI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4월 8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겠다? 한 달 전에, 대략적으로 한 달 전에 보통 고점을 찍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는 게 MSCI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 MSCI가 뭐길래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또 하나의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MSCI가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인덱스라는 건 하나의 지수죠. 평가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이 MSCI의 신흥국 리스트에 있는데, 이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는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입니다. 수급.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쏟아져 들어온다, 자동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외국인이 산대 하면서 여기 고점 부근에서 이 MSCI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정작 편입될 당시엔 더 가주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보시다시피 이때도 5월 달에 더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나 싶더니만 더 가주지 못하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전환사채로 인해서 사실상 사채 세력이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엔캠은 이렇게 진행됐던 게 바로 엔캠인데, 에코프로가 아주 정석적으로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 한탕만 해본 게 아니라 8월까지 해서 두 차례나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할 때, 이때 당시에 5월 MSCI 불발, 이때 당시에는 편입 완료라고 해서 이때 편입 완료가 됐으니까 더 가즈아를 외친 사람들은 이 줄줄줄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5월 MSCI를 향해 나아갈 때 고점을 어디서 찍었습니까? 4월 11일 날 찍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7월 26일 날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어떤 거를 MSCI 테마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11월 MSCI 테마를 활용할 확률이 높겠고요. 그럼 11월달 편입되고 나서도 나는 보유하고 있어야지 라기보다는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찍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10월 중순에서 9월 말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한번 챙겨 두신 다음에 단기 고점을 피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잡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한번 시기상으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MSCI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프로그램이 누가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한번 돌파를 해줄 때 어떤 식으로 물량 소화를 하냐면, 4년간의 박스를 보시다시피 한번 물량을 툭 쳐놓고 과격하게 떨궜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척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프로그램이 과격하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갑작스럽게 질러주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1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쭉쭉 신고가 흐름으로 치달았던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이 그래서 며칠이냐면 5월 7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7일날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요,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 26,000원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한번 전송을 해봐드렸는데,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옵션 만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드렸고, 계속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 링크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에 846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새롭게 영상 나올 때마다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뭐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은 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문의에다가 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끝났다라고 하면 진작에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변동폭 자체도 굉장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방어력이 굉장히 단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주 내용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신고가를 시원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반기에는 가스 수소 분야에서 2조 8천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전체 물량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 중동과 베트남에서 2조 1천억, 자 보시다시피 주요 프로젝트로는 베트남 오몬사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가 9천억,
6천억,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했던 게 얼마예요 여러분들? 스팀 터빈 발전기로 공급이 3,400억짜리고 이제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공사가 마찬가지로 8,900억이라는 말씀인데, 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공사 대금이 이제 수주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 한 해 동안 가이던스로 목표를 삼아서 했던 목표치가 얼마냐면은 3.4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4조인데 지금 이미 얼마를 달성했다고요? 2.8조를 언제? 상반기에만 이미 달성을 했다는 소리고, 추가적으로 6천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9천억, 3,400억, 8,900억 하나하나가 정말로 계약 금액이 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무섭게 2.8조를 달성했던 기업이 하반기에 6천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오버페이스로 달성을 해버리면서 시원한 상승 추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팀 코리아가 몰려다니면서 수주 금액을 나눠먹는 어떤 겁니까? 원전이랑 다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뭡니까? 이거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대형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에 나올 수 있을 때 더 무섭게 견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증권사 측에서도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줄상향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신고가라고 댓글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무슨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달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악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하게 신고가가 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 미치고 힘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끙끙 앓으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악플 다실 것도 없고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기회로 절대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서 시원하게 신고가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은 많은 분들도 같이 한번 이 영상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매수세로 유입이 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도 한번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과정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전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무섭게 내려갔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과거에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약간 상승 쐐기형이라고 지금 봐주셔야겠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이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30% 가까이를 무섭게 밀어버렸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무섭게 밀어버렸죠.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어떻게 이렇게 보여줬었던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봉 흐름상으로도 놓고 봤을 때도 월봉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어디 구간에서의 지금 저항대가 좀 예상이 된다?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0만원에서 11만원 요 구간 사이에서 특히 10만원에는 뭐가 있다? 라운드 피겨가 있다 보니까요, 이 10만원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 저항선이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생기는 심리적 저항이 발동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2007년, 2008년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었던 그 해가 2008년이죠. 그런데 이 지금 보시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08년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17년, 18년 정도를 올드보이처럼 군만두만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10만원에 샀는데, 올드보이처럼 진짜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10만원 본전이 왔으니까 팝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저항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10만원의 라운드 피겨도 있고 저항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일봉상으로라도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포트에 끌고 가면서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겠죠.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시면서 포트에다가 하나 더 구성해 보셨으면 하는 바이오 매집주를 하나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펩트론이라는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는 종목이라서 최근에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바이오 종목을 가져온 게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국내 주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타 스윙 매집주를 통해서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를 받아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렇게 파형이 나올 때 정말로 무섭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죠. 저점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6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가가 안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분할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뭐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분할을 했을 때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뭐가 지금 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집봉이 하나 출현했다라고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집봉이 떠주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다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집봉도 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를 목표가로 좀 삼아갈 수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땐 이 구간까지는 좀 목표가로 삼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측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안을 지금 또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바이오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혜해 볼 수 있는 이 종목 시가총액이 5,400억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스몰캡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갔을 때는 60% 정도 수익권을 예상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번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렇게 매집주 안내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만 끌고 가실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포트에 구성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구성을 좀 해봤고요. 차트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료를 바탕으로 가져온 종목이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보내서 받아갈 걸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차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니까 사실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부터 계속 관련주들이 조금 추세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일 주말도 만약에 이슈가 생기면은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